인삼공사와 울산 모비스 경기입니다. 안양 인삼공사는 직전 KT를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99대 95로 승리하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KT를 상대로 14점 차 열세를 4쿼터에서 뒤집으며 연장전에서 이제도 활약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명병들의 역할 분담도 좋은 분위기였으며 역시 출전 시간의 제약 때문에 21분여를 출전에 그쳤지만 오세근도 승부처에서 자기의 몫을 해줬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35분여를 출전한 문성권이 무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전성현 또한 야투 감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모비스는 백투백 원정 일정이죠. 직전 경기를 홈에서 동부에게 패한 후 다시 먼 원정길을 떠나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지만 자칫하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경기죠. 직전 경기에서는 3쿼터까지 19점 차로 지고 있던 경기를 4쿼터에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 KCC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KCC를 잡았죠. 하지만 KCC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이현민이 승부처에서 턴오버를 범했고 유파울로 자유투를 헌납하면서 경기의 향방이 갈렸죠. 전 동부와 맞대결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서명진의 야투가 침묵하면서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가는 우를 범했고 또 KCC전에서 미친 활약을 펼쳐줬던 전준범 역시 동부 높이에 맡기면서 야투가 침묵했다는 점은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대비해 어느 정도 체력 안배는 조금씩 해줬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양팀 이번 4차례 맞대결에서는 1, 2, 3차전을 KGC가 승리하고 직전 4차전에서 우여곡절 끝에 모비스가 승리하죠. 따라서 상승의 흐름은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백코트 싸움에서 KGC가 높은 에너지를 보여주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역시 안양 KGC의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4일 동안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경기 일정과 먼 이동 거리 등 부담으로 인해 모비스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했다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며 역시 1승 3패의 기운을 모비스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핸디캡까지도 안양 KGC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주 동부와 오리온스의 경기입니다. 원주 동부는 연속 경기 일정이죠. 직전 경기에서 울산 모비스를 상대로 86대 82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2연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메이튼이 용병 싸움에서 힘을 보여줬고 역시 두경민이 해결사 모습을 보여줬죠. 또 김태술도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승부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김종규와 윤호영이 수비에서 많은 힘을 냈던 경기였습니다. 3쿼터 한때 19점 차까지 리드를 했으나 4쿼터에서 불안한 출발을 보이며 동점을 허용하는 등 진땀 승부를 펼쳐야 했지만 역시 해결사 두경민의 3점 슛이 승부를 갈랐죠. 따라서 경기 기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동부가 해결해야 할 불안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오리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경기를 갔죠. 직전 LG를 상대로 118대 97로 큰 폭의 점수를 득점하며 승리했고 삼성에게도 승리하면서 2연승을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에서는 로슨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홀홀 날았고 위디와 교체돼 들어온 윌리엄스가 16분 18초를 소화하며 결코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리온은 이대성과 이승현의 활약이 승패를 가르고 있죠. 자, 동부가 울산에서 원주까지 긴 이동거리를 달려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백코트 싸움에서도 이대성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죠.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원주 동부가 92대 90으로 승리했습니다. 용병 싸움에서 완승을 거둔 경기였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체력 저하로 인해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원주 동부 저항이 만만치는 않겠으나 고양 오리온이
4차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를 극복하고 원주 동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플러스 4.5 핸디캡은 원주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오리온스 일반승과 원주 동부 핸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창원 LG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입니다. 창원 LG는 홈에서 연속 경기 일정이고 인천 전자랜드는 백투백 원정이죠. 창원 LG는 김시래가 삼성으로 떠나고 이관희가 들어왔죠. 어제 트레이드 이후 맞붙은 경기에서 삼성을 상대로 64대 7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4연패의 흐름 속에 있으며 어제 경기 한 경기로 봐서 이적생들이 아직 팀에 적응이 안 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 선수들과 호흡도 잘 맞지 않아 턴오버도 많았으며 리온 윌리엄스 경기력도 어제 별로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며 답답한 흐름을 많이 연출했고 상대편으로 떠난 김시래와 데이코 화이트는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팀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는 백투백 원정 일정이죠. 직전 홈에서 전주 KCC를 상대로 79대 7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퐁당퐁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정영삼은 결장했지만 나머지 5명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그런 활약을 보여줬고 상대의 외곽을 철저히 막은 결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역시 김낙현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정효군과 이대현을 함께 투입하는 빅 라인업도 위력적인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의 활약 또한 눈부셨죠. 전자랜드는 최근 외국인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심스나 탐슨 중 둘 중에 한 명하고 교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기존 본능에 의한 좋은 활약이 오늘 경기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심스가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이 경기는 창원 LG가 홈에서 연속 경기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전자랜드보다 체력적으로는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경기째 연승과 연패가 없는 전자랜드 특이한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자랜드가 패하는 날이죠. 하지만 비로소 오늘 전자랜드 패턴이 끊기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LG의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 경기는 전자랜드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핸디까지도 전자랜드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KT와 서울 SK 경기입니다. KT는 2월 5일 KGC와 연장 승부 끝에 95대 99로 패했죠.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T는 용병들이 번갈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력도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좋지 않았다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직전 경기에서는 브라운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허운이 마지막에 또다시 부상을 당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집중력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맞서는 SK는 직전 전자랜드를 상대로 75대 73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모비스를 상대로도 93대 74로 대승을 거두며 최근 2연승 흐름 속에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최근 SK는 용병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상대와 용병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안영준이 몇 게임째 계속해서 포워드 싸움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 어느 정도 부상 이탈자들에 대한 위안이 되고 있으며 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이나 턴오버 부분에서는 역시 매우 우려 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KT의 양홍석과 김영환에 대한 수비에서 안영준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민수도 복귀해서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하는데 김민수 활약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양팀 2승 2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KT가 외국인 선수가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만 버틸 때는
졌으며 외국인 선수가 2명이 가담했을 때는 SK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따라서 KT가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 않고 SK가 상승세에 있지만 역시 직전 4라운드 맞대결에서처럼 오늘 경기에서도 KT가 SK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토종 매치업 면에서 허운과 김영환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허운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고 있으며 전 경기 역전패 후유증도 다소 불안 요소가 되는 경기죠. 따라서 다른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굳이 선택한다면 KT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자 배구에서 KT가 아닌 케이타가 결정하죠. 케이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KB와 한전은 남자 배구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